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혁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정상회담이라고 기억하십니까? 2000년 6월 15일인데요 이때 김정일과 김대중이가 정상회담을 하죠. 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2000년 6월 13일 날 김대중이가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김대중이가 김정일 차에 덥석 올라타죠. 원래는 그게 경호수칙을 어기는 거랍니다. 타면 안 된답니다. 죽이면 어떡할 거야. 근데 어쨌든 탔어요. 그리고 나서 평양 시내까지 45분간 그 차를 타고 함께 가거든요. 그런데 미국 CIA가 이거를 도감청을 해요. 그러니까 김정일하고 김대중이가 그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걸 감청을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CIA가 요거를 갖다가 우리나라의 주 월남공사 이대용 씨라는 사람한테 요걸 넘겨준 게 있어요. 근데 이대용 씨는 요걸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또 고위급 3명한테 다시 넘겼어요. 근데 왜 미 CIA가 이대용 씨한테 넘겼느냐? 이대용 씨는 원래가 월남전 당시에 저 베트콩한테 잡혔어요.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귀순하라는 거, 항복하라는 거 끝까지 안 하고 그야말로 항복을 거부했던 그런 확실한 반공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믿고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녹음 여기에 뭐가 들어있느냐? 놀라운 얘기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지금 놀라운 얘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둘이 가면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45분간 얘기를 했으니까 45분이 짧은 게 아니죠. 근데 여기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나라 다음 대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먼저 김정일이가 다음 대통령은 누구를 생각하시오? 라고 김대중한테 묻는 거야. 그래서 김대중이가 또 꺼릴 것 없이 전라도 출신인 한화갑이나 정동영이면 어떨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그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노무현으로 하십시오. 아니 이게 무슨 지가 우리한테 명령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안 돼요. 노무현으로 하시오. 라고 특정 후보를 낙점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김대중이가 여기에 대해서는 곧바로 수긍을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지. 노무현은 경상도 출신으로 청문회 스타라고는 하지만 여론이나 인지도 면에서 훨씬 밀립니다. 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조금 고개를 갸웃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뭐라고 그러느냐. 노무현이는 아비의 원래 고향은 호남이고 처가 등 출신 성분도 좋소. 그러니까 결국은 얘들은 노동자 농민이면 출신 성분이 좋다고 말하니까 그 처가가 또 저 빨갱이 집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출신 성분이 좋다라고 말한 거잖아. 여론이나 인지도는 선전선동을 통해서 충분히 월장할 수 있어. 월장이라는 말을 쓰더라는 거야. 월장은 북한에서 담 넘어가는 걸 말하는데 이렇게 뛰어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 월장이라는 용어가 사용됐다는 것만 봐도 요거는 진짜 두 놈이 얘기를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야. 선거 문제는 우리와 연구를 많이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문제는 넘어갔는데 이 차 안의 대화는 45분간 이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지금 두 사람의 이 대화를 감청한 거, 이거에 대해서 미국의 도 감청 방식에 관해서 이 잘 아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감청을 했느냐. 차 안 집적 도청 장치를 넣었을 거다. 북측 운전기사의 사후 보고 감청이다. 정찰 위성에 의한 원거리 감청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휴민트에 의한 정보 취득 가능성은 일단 제외하더라도 어쨌든 미국이 이 우리 측에 제공한 도감청 내용은 사실이라는 거지. 자, 이것이 이제 오래 지나서 벌써 옛날 얘기 아닙니까? 30년이 지난 뒤에야 이 기밀이 해제돼서 우리한테 나오게 됐다고 지금 스카이데일리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02년이죠. 민주당 경선에서 리틀 DJ를 자처했던 한화갑의 인기는 굉장했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경선에서 이 한화갑이가 1위를 했어요. 그런데 광주에서 노무현이 한화갑을 제치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한화갑이가 제주에서 1등을 했어요. 근데 광주에서 노무현이가 한화갑을 제쳐요.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광주에서 노무현이가 이깁니까? 한화갑이 이겨야지. 그래서 이게 정동영은 벌써 낌새를 알아채고 김대중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었다는 거야. 그랬더니
김대중이 혼자 뛰는 마라톤 보았느냐? 다음 선거도 있으니 일단 완주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벌써 노무현을 낙점해 놓고 나서 하나가비는 뭣도 모르고 까불고 있었고 정동영은 딱 가가지고서 일단은 노무현 좋아줘. 그럼 너 다음 기회에 있어. 실제로 그 다음에 정동영이 나왔잖아요. 이명박 때 지긴 했지만. 자, 이게 다 하나의 그 로드맵이 정해져 있었다는 거지. 김대중 다음에 노무현, 노무현 다음에 정동영 이렇게 정해져 있었다는 거지. 근데 이게 바로 김대중이 정한 게 아니라 사실은 김정일이 정한 거다. 야, 이런 얘기를 보면 말이죠. 그리고 왜 그때 아까 하나가비가 광주에서 이기느냐. 이거에 대해서 아주 미스테리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때 전자개표기가 도입됐다는 거예요. 전자개표기가 김대중 때 도입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전선동을 북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노무현을 띄울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지금 연결을 지으면 결국은 하나가비가 실제로 광주에서 진 게 아니라 이 전자개표기 때문에 노무현을 띄운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바로 어떤 부정선거에 어떤 그 조짐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노무현이가 이해창을 이긴 것도 좀 의아스럽다라고 스카이데일리는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스카이데일리 보도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스카이데일리를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맞는다. 이렇게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스카이데일리가 그래도 우리나라 유수의 언론사인데 지금 자기 얼굴을 내밀고 이런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하, 노무현이가 갑자기 튀어오르잖아요. 사실은요. 이거는 북한의 어떤 지령 내지는 요구에 의해서 김대중이가 노무현을 선택했다. 그렇죠. 원래는 김대중이가 누구를 선택해야 돼? 하나갑을 선택하는 게 맞죠. 완전히 하나갑은 노무현의 김대중의 가신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노무현으로 갔을까? 이 미스테리가 풀리는 거죠. 그 다음에 노무현이가 그렇게 광주에서 갑자기 튀어오른 이유가 의아스러웠는데 뭔가 이게 야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엄청난 지금 보도가 나왔죠. 스카이데일리 단독 보도인데요. 2000년 6월 13일 평양 순환공항에서 평양으로 가는 길에 45분 동안 김대중과 김정일이가 같은 차를 타고 갔는데 그 안에서 바로 다음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김정일이가 사실은 낙점을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김대중이가 처음에는 하나갑이나 정동영을 얘기하다가 어찌해서 결국은 노무현 쪽으로 굳힌 것으로 보이고 노무현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공작이 벌어졌던 것이 아니냐는 지금 강력한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CIA에서 도감청을 통해서 그 차 안에 있었던 얘기를 감청을 했고 그것이 바로 CIA에서 우리 이대용이라는 분한테 전달이 돼서 우리 측으로 전달이 됐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야, 정말 스카이데일리에서 여러 가지 충격적인 보도를 하는데요. 이것이 정말 엄청난 보도네요. 여러분 댓글 달아주시고요. 공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독 부탁드립니다. 강신업 TV입니다.